진도 대표값과 산포도 따로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초 5와 6대에 우리가 이제 구했던 평균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나오는 수들을 전부 다 더해서 이 자료에 있는 수의 개수로 나누고는 했지, 그지?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 한 달 동안 봉사활동 시간에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들 다 더하고 나서 10명이니까 10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풀고는 하지, 그지? 실제로 뭐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의 평균이다 하면 국어가 90점, 수학이 80점, 영어가 70점이라고 하면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3으로 나누거나 해서 평균으로 이제 구하거나 했단 말이지. 이게 초5와 6대 풀었던 거고, 중1 때 이제 줄기와 이끌림인데 여기 줄기가 바로 10의 자리고 여기 이파리가 이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파리는 이게 줄기에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0이고 이파리가 6, 7이라면 얘는 10의 자리수가 0이고 1의 자리수가 6, 7이다. 그리고 여기 줄기가 1이면 1이라는 10이라는 그 줄기에 0하고 4하고 8이라는 이파리가 달려있는데 바로 이거는 10이라는 별량, 14라는 자료, 그리고 18이라는 자료. 그러니까 자료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6, 7, 10, 14, 18 이런 식으로 막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나마 줄기에 10의 자리수를 대응시키고 잎에 1의 자리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것을 줄기와 이끌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풀고는 했단 말이지. 전체 학생 수는 여기 이파리의 개수, 잎의 개수만큼, 그지? 그래서 11명이다 하고 작은 쪽에서 9번째인 거, 자 여기 작은 쪽에서 이렇게 9번째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곤 했었잖아, 그지?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대표값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려는 게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대표값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운 거지. 자 자료 전체의 중심 경량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평균을 배웠는데 그거 말고 다른 대표값이 있는갑다 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우선 알고 있는 평균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바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별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지, 그제? 자 아까 앞에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 있지, 여기 수들, 얘들을 자료에 나오는 수들을 바로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 통계 쪽은 아직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자, 별량은 자료에 있는 수, 자료에 등장한 수들, 이거를 별량이라고 한다. 얘들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 아까 얘들의 총합을 10으로 나누었잖아, 그지? 자, 요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별량을 이제 중1 때는 뭐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우냐면 도수라는 이름으로 배우고는 했었지, 그지? 비슷한 용어야. 자, 이제 새로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값과 채빈값이라는 새로운 대표값을 좀 공부를 해보자. 자, 중앙값과 채빈값이 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자 생각해 볼게. 자,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치자. 대통령 후보의 재산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의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 원이 있었고 어떤 사람의 재산이 예를 들어 1000억 원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었어. 자, 이렇게 하죠. 자, 요 모든 단위는 자, 만 원이야, 만 원. 자, 세 사람의 대통령 후보의 자, 재산이 10억과 1000억과 100만 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 재산이 보통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10억과 1000억과 100만 원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말이야. 이게 약 한 36억 정도? 36억 6천 6억 7천? 뭐 요 정도 되거든. 36억 얼마 정도가 돼. 약 36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이제 1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과 1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대통령 후보 재산의
평균이 36억이라는 게 바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봐봐. 이 10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돈이지. 그리고 이 100만 원만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리고 이 1000억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도 평균이 36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그지? 그러면 36억은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값과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자료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평균은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표값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앙값이라고 있어. 중앙값.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료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자,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100만 원, 10억 만원, 1000억 만원, 1000억 원, 100원, 10억, 100만원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에 요거 3개니까 중간에 있는 값이 얼마고 이제 10억이지, 그지? 그렇다고 해도 뭐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균보다는 좀 낫지, 그지?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을 바로 중앙값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렇게 극단적인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훨씬 더 경량을 더 잘 나타낸다, 대표값으로 합당하다라고 해서 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자료가 별량이 3개일 때는 중간에 있는 값인데, 예를 들어 50억짜리 후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10억, 50억, 1000억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별량이 4개일 때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값은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두 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요 별량의 평균으로 이제 구하는 거야. 10억과 50억의 평균은 이제 30억이지, 그지? 그래서 자,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이며 한가운데에 있는 값이 중앙값인데,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이며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면 중앙값은 이 자료에 있는 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홀수개면 딱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 자,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라서 여기 자료에 있지 않은 별량이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 여기 30억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두 번째와 네 번째 자료가 지금 별량이 4개여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니까 이 자료에 없는 값이 나왔지, 그지?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에 없을 수도 있다. 짝수개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바로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름에서도 벌써 알 수 있어. 최빈값은 바로 뭐냐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의 이제 뭐 신발 사이즈를 이제 조사를 해서 같은 우리 반 신발을 이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뭐 230, 뭐 240, 뭐 남 학생 같은 경우는 270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보통 이제 여학생들 240 뭐 이렇게 많으니까 280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280 뭐 이렇게 있고 또 뭐 240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엄청 뭐 발이 작은 체 215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타낸 값. 자, 우리 반 친구들의 발 사이즈를 조사해서 이제 공장에다가 요렇게 맞춰주세요라고 했을 때 중간쯤 되는 중간값이나 안 그러면 전체 별량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합하지 않은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240이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낸 값 한 240이 가장 많더라. 제일 많은 도수로 240이 가장 많더라 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지. 또는 뭐 혈액형 같은 거, 그지? 혈액형 같은 거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순서, 뭐 내가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가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빈값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중앙값하고 최빈값하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나타내고, 자, 정리하자면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바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잡을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평균은 어떻게 하노? 이것들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5로 나누는 거지. 중앙값은 작은 수부터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대로 3, 3, 4, 7, 8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자, 별량의 개수가 지금 5개 홀수개니까 세 번째에 있는 게 바로 중앙값이다. 그지? 다음에 최빈값은 3이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4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예를 들어 선생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333이야. 333. 세상에. 자, 이런 경우는 선생님 최빈값은 뭔가요? 최빈값은 3입니다, 그냥. 가장 많이. 없나요? 있습니다. 자, 또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 치자. 3322. 최빈값이 이것도 두 번, 이것도 두 번, 두 번인데요. 최빈값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빈값은 하나, 전부 다 똑같은 값이면 평균도 3이요, 중앙값도 3이요, 최빈값도 3이요. 이럴 수도 있고 최빈값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 한번 볼게. 자, 중1 때 배웠던 줄기와 잇그림에서 10명이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셔. 생 노가다입니다. 자, 뭐 별 수 없다. 자,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자, 평균 구하러 간다. 5 더하기 6 더하기 자, 줄기와 잎을 잘 봐라. 줄기가 10의 자리, 잎이 1의 자리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10이라는 거야. 10 플러스 이 자료는 13 더하기 13 더하기 17 더하기 그 다음에 21 더하기 22 더하기 24 더하기 28 성실하게 생노가다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10명이었지, 그제?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11이요. 11에다 10 더하면 21이요. 21에다가 13 더하면 34요. 34에다가 13 더하면 47이요. 47에다가 17 더하면 64요. 64에다가 21 더하면 85요. 85에다가 22 더하면 107이요. 107에다가 24 더하면 131이요. 여기다가 28 더하면 159요. 이거를 이제 10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15.9분이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뭐 별 수 없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자, 이제 중앙값을 볼게. 중앙값은 지금 줄기와 잇그리면 편리한 게 자료의 값이 작은 수부터 나열이 되어 있거든. 자, 5 다음에 6 그리고 10 13, 13, 17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자, 10명이면은 지금 자료의 개수,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자, 어떤 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있는 값의 평균이겠지.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있는 값.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37이라고 하면 안 되고 13하고 17의 값의 평균이다 이 말이야. 30을 2로 나누면 15분이 바로 이제 중앙값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최빈값은 지금 여기 봤을 때 잎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여기 3이지, 그지? 13분이 가장 최빈값이다. 요거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다음 자료는 신발 크기를 조사해서 나타난 것이다.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돼. 자, 근데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8명이니까 어떤 놈? 중앙값은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개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중앙값을 구하는 중앙값에 있는 값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 가장 작은, 발이 작은 애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250이거든. 첫 번째 제끼고, 두 번째 230, 두 번째 제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끼고 230, 그지?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240, 다섯 번째가 250, 그지? 그래서 요 둘의 평균인 245가 바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잡은 이 값의 중앙값, 요게. 그리고 최빈값은 너무 쉽지, 그제? 나 봤을 때 250이 지금 세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최빈값은 250mm. 자, 근데 여기 대표값 구할 때 그거 단위를 꼭 적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냈다. 필수 문제 2번 한번 볼게. 평균이 49일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우리 6학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평균을 구할 때 6학년 때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자, 물론 이거 다 더해가지고 지금 있는 5로 이제 나누어도 되는데, 평균이 49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이 자료의 평균은 3이라고 바로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이 5가 이 1에게 2를 나누어 줘가지고, 그지? 1은 2를 받아서 3이 됐고, 중간에 있는 3은 원래 3이었고, 이 5는 2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여기 2를 줬기 때문에 얘는 3이 됐지. 이렇게 모든 별량을 같은 값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 값을 평균이라고 하기도 했었지, 그지? 자, 근데 여기 평균이 49라고 말을 해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가 남노? 얼마가 모자라노? 10이 모자라지, 그지? 평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얼마가 남지? 3이 남지, 그지? 평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49의 입장에서 봤을 때 3이 모자라지, 그지? 얘는 얼마가? 16이 남는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전체에서 다 더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부터 일단 봐보자. 얘들 다 더해주면, 자, 여기 16이 남고 10이 모자라는데, 너 이렇게 주면 얘들끼리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끼리 주고받으면 49 딱 되거든. 그리고 얘가 16개가 남는데 16kg이 남는데 얘한테 10이 모자라서 10을 줬는데, 그러면 너는 없어졌는데 최종적으로 6kg이 남았지. 그러면 여기 B가 6kg이 작았겠지, 그지? 무엇보다? 49보다, 평균보다. 그래서 얘는 43이다. 이렇게 구하기도 했어. 그런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한다. 자, B를, 평균을 B라고 하고 나서 나머지 다 더해서 어떻게?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었더니 이게 49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3번에 봅니다. 학생 10명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한 시간. 자, 평균 중앙값 각각 구하고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어떤 값이 가장 적절합니까? 자, 뭐부터 보냐면 극단적인 값이 있는지부터 보는 거야. 600이 있지? 자, 600이 지금 딱 보여. 그리고 65가 나오지, 그지? 자, 600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100이란 말이야. 자, 굉장히 갭이 크지, 그지? 자, 극단적인 값이 있어. 그러면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면 바로 중앙값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극단적인 값이 가장 아주 적거나 아주 큰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이 가장 적절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평균과 중앙값은 전부 다 각자 구해봐야 돼. 자, 밑에 3-1번 한번 보자. 자, 티셔츠 크기를 조사해서 하루 동안 판매된 티셔츠 크기. 자, 어떤 게 공장에 가장 많이 주문해야 할 티셔츠 크기를 정하려고 한다. 자, 판매자 입장으로서는 이런 고민 할 만도 하지, 그지?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를 많이 갖다 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적절한 값은 최빈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여기서 자, 최빈값 자 해보면은 지금 95가 지금 제일 많이 보이거든. 자, 오늘 답을 적을 때 뭐라고? 단위를 꼭 적어야 된다.